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앞타민C 연구하신 강재승 교수님이 저 반호박이 채널에서 실제 연구자분이 나와서 이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앞타민C를 드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에게 그 궁금증을 그냥 확 다 풀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답변이 올라올 건데, 캔디르로 나온 앞타민C에 탄수화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탄수화물이 없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강 교수님이 연구를 직접 다 하시고 그런 연구한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답변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오 회사, 건강 관련된 회사가 잘 되려면 신뢰와 안정성이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저한테 이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원장이 왜 회사 매출에 초를 치냐, 왜 회사를 음해하냐, 이런 개인적인 톡이나 아니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은 자기가 출시한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회수해서라도 신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들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회사가 좀 더 신뢰를 가게 하고 고객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드리고, 이게 그게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짧게만 보시는 주주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회사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임상 반응도 실제로 제가 제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렸고, 좋은 부분도 얘기해 드렸고, 옛날에 없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하도 연락이 와서 제가 일단은 그 영상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물질로 인한 제품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잘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과연 바이오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인지, 아니면 이거를 깎는 행동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참조해서 실제 연구 담당했던 강재승 교수님 통해서 모든 궁금증을 확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좀 더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항노화제들, 요즘 유행이죠. NMN, NR, 리아지브, 이런 항노화제제가 노화 방지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지만 암 위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종교를 짓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NAMPT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게 NAD 플러스 생합성의 핵심 효소거든요. 근데 NAD 플러스가 생성이 돼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NAMPT는 니코티나마이드 포스포리포실 트랜스퍼라제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 효소는 세포 에너지 대사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암세포도 NAMPT를 원해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NAMPT가 과발현되면 암세포 성장과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오늘 시작을 하지만 제가 어떻게 되는지 쭉 추이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은 부분은 췌장암을 가진 쥐에게서 NMN을 투여했더니 암 성장이 더 많아졌다, 이런 연구가 있었죠. 그래서 뭐 암 환자들이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NAD 플러스는 많은 암세포의 빠른 성장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NAD 플러스를 공급을 차단하는 게 암세포 사멸의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 방지를 위해서도 NAD 플러스가 필요하지만 암세포가 커질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 시작 단계에서 NAMPT 수치가 증가를 하면은 염증과 잠재적인 종양 분자 방출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NAMPT 수치랑 연관이 돼 있는, 수치 증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암들이 있어요.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특히 유방암 중에서도 삼중음성, 허투양성, 전립선암, 뇌종양, 췌장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연구한 것도 있어요. 동물과 세포 연구에서 이 NAD 플러스를 증가시키는 NAMPT를 억제하는 약물을 썼더니 암이 사멸되고 다른 암 치료제의 효과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암이죠. 교모세포종 환자 연구에서는 NAMPT 수치가 높은 종양을 가진 환자 생존 기간이 더 짧았어요. 그러니까 항노화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NAD 플러스가 암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쥐 실험에서는 NAMPT 억제 시 종양 성장이 억제되고 생존 기간이 연장된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2014년에 간암 관련 쥐 실험에서는 NAD
플러스 억제가 오히려 암 종양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죠. 반대되는 결과가 많이 나온 거죠. 좀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NAD 플러스는 손상된 DNA를 복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이 없는 상태에서는 NAD 플러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암 유발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우리가 대사를 잘하게 되니까. 하지만 암 환자의 경우에 NMN이나 NR 같은 거를 복용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성장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세포에서 NAMPT의 역할을 보면은 암세포가 NAD 플러스 의존성이 높아요. 암세포는 빠르게 분열하고 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NAD 플러스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NAD 플러스의 공급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NAMPT는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NAMPT는 니코티나마이드, 그 B3죠. 그다음에 NMN, NAD 플러스 가는 경로에서 NAD 플러스를 생성을 조절하는 효소인데 여러 연구에서 암세포가 NAMPT를 발현을 증가시켜서 NAD 플러스를 더 많이 생산해서 항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암의 생존력을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암세포에서 NAMPT가 과발현되면 암의 생존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화학요법이나 방사능요법 중에서도 암세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증가해요. 그리고 NAD 플러스는 DNA 복구를 돕기 때문에 암세포가 항암 치료로 손상된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NAD 플러스가 그거를 복구해서 다시 암세포를 살려줍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NAD 플러스는 항산화 시스템, 시트루린 1, 3 이런 것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줘요. 우리가 암세포 죽이려면 고용량 비타민C나 고농도의 옥시전이나 이런 거를 투여하는 게 그 산화 스트레스를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건데 암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더 오래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용량 비타민C를 맞고 있는 암 환자가 MNN을 맞으면 암세포가 고용량 비타민C가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게 도와주는 거죠. 즉 NAMPT가 과발현되면 암세포가 더 많은 NAD 플러스를 확보하고 결론적으로 여러 기전을 통해서 생존율과 증식 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유방암, 거긴 이제 허투 양성 유방암이랑 3중 음성 유방암, 그다음에 췌장암, 특히 췌장암은 극도로 NAD 플러스의 의존적 대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거꾸로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NAMPT 억제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했더니 췌장암 세포 성장이 억제가 되는 게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폐암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에서 NAMPT 과발현이 관찰이 돼서 NAMPT를 억제하니까 세포 사멸이 더 잘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암도 NAD 플러스가 의존성이 좀 높은데 NAMPT를 증가시키는 NMN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는 게 효과적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뇌종양도 NAD 플러스 수요가 높아서 마찬가지로 NAMPT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정암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NAMPT 억제제가 암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치료제로 연구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항암제가 노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원리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암이 진행 중인 사람은 NMN이나 NR 같은 거를 안 드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특히 이제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장기간 고용량 NMN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일단 암 환자는 매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래서 아마존이나 아이허브에서 NMN이 퇴출이 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암세포 증식 가능성 때문인가 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미국의 제약회사 메트로 바이오테크라는 데서 NMN을 신약 후보로 개발 중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약이 되면은 건식으로 못 파니까 그래서 퇴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MNM을 복용할 때 500mg 이상은 NAD 플러스를 대사를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00에서 300mg 이하의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캔서 스템셀 검사, 저희 병원에서는 펜타암 검사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도 검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 줄기세포, 그 상태에서 이제 몇 년 머물다가 육안적으로 보이는 암세포가 되는 거죠. 근데 암 줄기세포가 내 몸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MRI에서도 안 보이는데. 물론 CTC 검사, 캔서 스템셀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죠. 거기서 조금 암에 가깝다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NMN을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그런 검사들을 좀 해보고 안정하게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안전하게 하려면 NMN 복용 시 간헐적 단식, 케톤 식이, 퀘르세틴, 레스베라트롤 여러 가지 좋은
항산화제 있죠. 항산화제 병용.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내 몸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암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처방하는 제품은 리아제브라고 하는 제품을 처방을 하죠. 이거는 바이오에너지 라이보즈랑 니코티나마이드를 조합시킨 건데, 얘도 NMN처럼 NAD 플러스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얘는 NMN과는 다르게 암세포 성장과 관련된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NAD 플러스 증가 방식이 이 리아지브는 점진적, 완만한 증가고 NMN은 급격한 증가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고, NAMPT를 리아지브는 과발현되면 억제도 합니다. 근데 NMN은 억제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고, 리아지브는 ATP의 생산을 증가하죠. 직접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리아지브에 들어가는 바이오에너지 라이보즈 자체가 ATP 합성의 필수 전구체이기 때문에 ATP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리아지브는 그 ATP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 회복, 운동 능력 회복, 심장 건강,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만성 피로 환자들은 리아지브가 훨씬 잘 됐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 ATP 합성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유산소 대사를 일으키게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무산소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전도 암의 위험성을 낮추는 어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루틴1 유전자가 과다하게 활성되면 암세포 성장 촉진 가능성이 있는데, 리아지브는 시루틴1을 너무 과다하면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한 항노화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NAD 플러스 과잉성 위험이 낮다. 그리고 천천히 올린다. 그 다음에 그 시루틴1의 과활성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루틴이 장수윤제로 알려졌지만 과활성화되면 암세포 생존에 도움을 주는데, 리아지브는 과활성화된 시루틴1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위험성이 낮다. 그 다음에 이제 디라이보즈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라이보즈는 ATP 생성을 도와요. 그러니까 암세포 무산소 대사를 하는 거가 아니라 유산소 대사를 더 만들어주는 거를 하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근육 운동 이런데 뭐 운동선수 이런 분들이 먹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가 NAD를 이용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리스크가 적어요. 왜냐하면 유산소 대사를 증가시키니까. 그리고 적정한 복용량에서는 암세포 억제 효과도 기대가 가능하고, 리아제브에 들어가는 니코티나마이드는 DNA 손상 복구에도 도움을 주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성장 위험이 걱정되는 경우는 NMN을 드시지 마시고, 요즘에 NMN 구하기도 힘든데 리아지브를 드시면 돼요. 리아지브는 정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유통이 되는 거니까. 특히 내가 항노화뿐만 아니라 ATP 생성이랑 피로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리아지브가 더 적합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뭐 NMN을 구하기 힘들어서 뭐 리아지브를 먹고 있지만, 리아지브를 드신 분들도 반응도 좋고, 또 제가 이렇게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NMN의 암 발병 위험성의 논란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커서 리아지브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좀 안전하다. 뭐 효과라는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성, 우리가 말하는 이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은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안전성은 더 확보돼 있다. 암 환자들에게서도 이게 암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위험성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고 항노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리아제브라는 제품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아지브는 조금 이제 운동량이 많거나 아니면 연령대가 있는 분들, 40살 이후 이런 분들이 먹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3는 우리 몸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리아지브를 먹게 되면은 ATP 자체가 더 생성이 잘 되고 더 활발하게 돌리기 때문에 좀 더 내 유산소 대사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항노화의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노화를 일으키는 기전이 꼭 NAD 플러스를 해서 시트루린만 증가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TP 증가, 항산화, DNA 복구, 그러니까 세포 대사를 최적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시루틴1을 과다 활성해가지고 암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루틴2, 3, 뭐 이런 것들을 활성을 하기 때문에 NAD 플러스 증가 및 ATP 증진으로 해서 노화 방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항노화제로 저는 리아지브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뭐 40대, 50대, 60대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다 생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호르몬 나이, 세포 나이 다 젊게 만들어서 열정이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